제목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치솟고 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리오프닝은 한 번일 뿐이다. 그러니까 경제재개는 한 번만 하지 경제재개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려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과거와 같이 이제 비슷한 의견으로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구겐하임은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오히려 우려감을 표하고 있었죠. 그래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코어 CPI가 뭐 작년 대비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3% 올랐고 1996년 이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일 빠른 속도로 낸 거고 이건 뭐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3월 대비 4월은 0.92%다. 그래서 1981년 이후로 가장 큰 먼슬리 게인이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인플레이션은 뭐 여전히 이제 재정 정책 그리고 굉장히 울트라 완화적인 연준의 정책 그리고 뭐 서플라이 체인에서 버틀렉 등등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요게 이제 중요하죠. 데이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겐하임에서 보기에는 이건 원타임 어저스트먼트 뿐이다. 경제 재개가 있음에 한해서. 그래서 일시적이라고 보는 거죠. 어찌든 간에 이것 때문에 놀란 채권 투자자들이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를 약간 좀 앞당기는 그런 상황인데 연준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그렇지 않다. 우리는 여전히 이런 거에 대해서 일시적이라 생각하고 그 시기를 뭐 2023년께나 생각을 한다라고 하지만 시장은 계속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건 이제 또 구겐하임의 의견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는 투자자들이 연준을 너무 의심하지 마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런 본드 셀러프는 마켓 노이즈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근거를 봐야 되는데 3월 대비 4월에 코어 CPI 변화를 보게 되면 그 브레이크다운 해보니까 굉장히 몇몇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월 대비 4월이 0.92% 상승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0.54% 그러니까 54 베이시스 포인트는 어디서 왔냐면 중고차 가격이죠. 그리고 교통비.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CPI 바스켓에서도 5%밖에 차지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이제 작은 비중임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는 10%가 상승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코어 CPI가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는데 여기 브레이크다운을 해보게 되면 이제 유즈드 카죠. 요게 이제 중고차 가격인데 요게 이렇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 거다. 하지만 연준이 보는 거는 중고차 가격보다는 좀 더 이렇게 그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범주에 있는 아이템을 더 본다는 거죠. 거기 들어가는 게 뭐냐면 임대료입니다. 주택 임대료.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코어 CPI 인덱스에서 49% 거의 절반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마저도 만약에 계속 이렇게 급격하게 작년 대비 혹은 뭐 3월 대비 수치가 높게 나왔으면 연준에서도 이거는 트랜지토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딱 보니까 어땠냐?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코어 CPI는 여전히 이렇게 치솟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택 임대료하고 그리고 헬스케어 이런 것들 부분은 미미한 거죠. 전혀 뭐 이상 징후가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올라갔다 그러면 그러면 연준에서도 굉장히 이제 우려를 했겠죠. 하지만 전혀 그런 조짐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연준이 보는 거는 이 코어 CPI 애그리게이트 넘버보다는 이 안에 브레이크다운에서 어떤 요인 때문에 이 코어 CPI가 치솟았냐 그걸 더 눈여겨본다는 거죠. 비슷한 맥락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고용지표 또한 전체 실업률이 얼마만큼 뭐 프리코비드 레벨이 뭐 3.5%다 해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히든 언임플리먼트까지 합하면 뭐 한 9%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설사 3.5%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완전 고용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그 안에 브레이크다운을 보게 되면 인종별, 그리고 연령별, 성별, 뭐 교육 수준별 이런 어떤 고용률의 편차가 여전히 심할 경우에는 그 미니멈 값을 봤을 경우에 중간값이랑 그 갭이 너무 크다 그러면 완전 고용으로 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앞으로 코어 CPI 뉴스가 나오더라도 헤드라인에서 아무리 이렇게 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제 계속 보셔야 되는 거는 어떤 지표를 눈여겨봐야 되냐면 주택 임대료 하고 그리고 헬스케어 관한 요 항목이 과연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보여줄 만큼의 어떤 수치가 나오는지 그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계속 이런 식으로 낮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아무리 뉴스에서 떠들어대도 연준에서 보는 시각은 굉장히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